안녕하세요. 사피언스 구독자 여러분, 윤활유 박사 닥터 K 김보은입니다. 자, 오늘 윤활유 알려주는 PhD 시간에는 그룹 3 플러스 GTL과 그룹 4 PAO 제조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L과 PAO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영상 참고해 주시고 이게 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긴 아는데 명확하지 않았던 엔진 오일에 대한 지식,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3 플러스 GTL과 그룹 4 PAO 제조 공정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먼저 그룹 3 플러스 GTL은 gas to liquid라는 그 단어의 약자입니다. gas to liquid. 그래서 GTL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는 보통 GTL을 기유라고만 생각하는데 GTL은 다양하게 디젤도 될 수가 있고요. 케로신이라는 그런 원료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GTL은 베이스 오일, 즉 기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먼저 시작은 천연가스에서 시작합니다. 내추럴 가스라고 그러죠. 내추럴 가스. 자, 거기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메탄, CH4, 그 다음에 에탄, C2H6. 자, 화학 구조식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메탄과 에탄을 산화시킵니다. 즉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챔버 안에 공정에서 산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산소가 만나서 이 탄소와 반응해서 탄소 모노옥사이드라고 우리는 일산화탄소라고 그러죠. 그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들은 붙어서 수소 가스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탄도 산소와 만나서 탄소 모노옥사이드 되고 그다음 수소가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학 공식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그 가스, 즉 이 두 가스, 이 가스를 우리는 합성 가스, synthetic gas라고 하고요. 그냥 줄여서 syngas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syngas, 우리가 syngas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동하게 돼서 다른 챔버에서 이제 이 두 따로 분리된 syngas들이 가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피셔-트롭시라는 그런 공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게 다 촉매 반응이에요. 이 촉매는 메탈이 들어갑니다. 메탈이 들어가는 촉매로 인해서 이제 반응이 시작하게 됩니다. 왜 피셔-트롭시냐? 피셔라는 사람과 트롭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그 공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공정에서는 이 들어왔던 syngas가 다시 한번 합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합성이 되어갖고요. 이 비율과 맞춰져서 탄소와 수소가 만나서 CH, 탄화수소,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나머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H2O, 즉 물로 분자로 합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CH로 만들어진 탄소들은 수소가 붙었으니까 여기는 안정하지만 위는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계속 CH가 계속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이 돼서 계속 연결해서 붙어요. 붙어서 쭉 길게 늘어나겠죠? 자, 물은 제거되고, 이 합성된 CH가 다시 다른 공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챔버에서, 요번에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크래킹, 즉, 촉매를 활용해서 크래킹, 즉, 이 탄소 체인들이 묶여져 있는 것들을 끊어내죠. 적당한 길이로 끊어냅니다. 자, 이 끊어낼 때, 우리가, 얼마나 길게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기유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끊어내면 디젤이 되고, 그 다음에 짧게 끊어내면 케로신,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면 아이소몰라이제이션이라고 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진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GTL 기유로 만들려면 탄소가 한 42개 정도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디젤로는 한 19개, 케로신은 한 12개 정도 이렇게 돼서 붙어서 GTL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합성되고 그러면서 빠져나가면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겠죠. 매우 청정한 기유가 되는 거죠. 그룹 4 PAO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PAO, 폴리알파 올리핀. 자,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시작은 에텐부터 시작합니다. 에텐. 자, C2H4. 자, 이 분자 구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징은 뭐냐면 이중 구조가 돼 있어요. 중간에 이중 구조가 돼 있습니다. 자, 에텐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원유나 아니면 탄화수소를 열분해해서 합성해서 만들어집니다.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아세틸렌, 이거는 그 삼중 구조죠. 삼중 구조를 수소화를 해서
수소를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지던가 아니면은 알코올의 그 물 분자를 빼내면서 이 에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합성 물질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에탄이나 메탄은 그 천연 가스고요. 이 물질은 합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합성 물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합성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룹 4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에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수소 가지 하나를 떼내면서 여기에 그 탄소들을 쭉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가 여기 보여지는 구조가 돼요. 그 체인을 붙어 있는 것을 올레핀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올레핀을 붙고 옆에 가지가 붙은, 즉 탄소 체인들이 쫙 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니어 알파 올레핀이라고 얘기합니다. LAO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디센, 즉 탄소가 10개 들어간 것을 디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죠. 보통 우리가 PAO를 만들 때는 그 디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알파 올레핀을 3개 이상을 붙여서 우리가 만드는 PAO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붙이는 과정에서 지글러 나타라는 촉매를 활용합니다. 자, 지글러 나타는 지글러라는 사람과 나타라는 사람이 개발했기 때문에 지글러 나타라는 공정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 촉매를 가지고 활용하죠. 여기에 모두 들어가는 촉매들은 대부분 금속이 들어가는 촉매들이에요. 자, 지글러 나타 촉매를 활용을 해서 리니어 알파 올레핀 하나에 나머지 2개가 탄소 더블 본드의 체인을 끊어내면서 중간중간에 가지처럼 붙는 게 이게 바로 폴리 알파 올레핀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폴리 알파 올레핀은 그 모양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썼던 난디센이라는 게 써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개가 아니란 소리죠. 보통 우리가 이 리니어 알파 올레핀을 만들 때 보통 10개로 만든다고 했지만 8개짜리가 또 있습니다. 탄소가 8개짜리, 즉 옥텐으로 되거나 아니면 12개짜리. 그 다음에 도디센이라고 그러죠. 옥텐이나 도디센을 가지고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8개, 10개, 12개짜리를 같이 합성해. 요런 그런 PAO를 난디센 PAO 이렇게 부릅니다. 가지들이 일정하게 만들어진 게 사실 훨씬 더 물성이 좋겠죠. 난디센은 그거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활유를 만드는 기유 중에 PAO를 표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리니어 알파 올레핀으로 그걸 그냥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탄소 체인이 붙는 거를 길게 붙여서 리퀴드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알파 올레핀을 2개를 붙여서 그렇게 해서 PAO처럼 활용하는 합성 기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글러 나타 촉매를 활용해서 만든 피의 모양은 제가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C 체인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올레핀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C가 붙습니다. 이렇게 C가 붙는데 합성을 붙어서 중간중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지 모양으로 붙어요. 자, 이게 때로는 여기 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자, 그럼 메탈로신이라는 촉매가 있어요. 이 메탈로신 촉매는 모양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촉매예요. NPAO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굉장히 물성이 좋습니다. 이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빈 모양, 즉 이렇게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붙였다. 그럼 이런 식으로 빈 모양으로 붙습니다. 즉 가지 모양이 아닌 이런 모양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물성 컨트롤하기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PAO의 단점이 용해도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용해도를 좀 증가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온 특성이나 고온 특성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메탈로신 PAO, 즉 NPAO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룹 3 플러스 GTL과 그룹 4 PAO에 대한 제조 공정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GTL과 PAO 닮은 듯 하지만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합성 기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이 어려우셨죠? 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사피언스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더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윤활유 컨텐츠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사피언스 닥터 K 윤활유 박사 김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